자,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이 여기 있는 한 7가지 포인트인데요. 그 호주 수능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고요. 이건 호주의 고3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말레이시아든 아니면 뭐 자카르타든 뭐 여러 다른 도시에서 공부를 하든 한국의 일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그 학교가 또 국제 인정하는 뭐 IB도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성적 기준이면 그걸 이 에이타로 환산을 합니다. 호주 고3만 에이타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 과목에 대해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거는 고3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3이면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줄어들 텐데 주로 뭐 고1 대상이 제가 볼 때는 고1인 부모님이 지금의 이 인포메이션을 접하면 좀 더 다양한 초이스를 가지고 우리 자녀한테 좀 맞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과목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과목 선정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이타 그러니까 이 호주 수능 지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패스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주로 뭐 파운데이션을 일컫는데요. 그 방법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한국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가는 방법, 그리고 또 한국의 검정고시도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한국 검정고시를 쳤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싹 불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검정고시 성적으로도 얼마든지 호주 대학에 지원해서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 대학들의 좀 구체적인 그 입학 방법인데 이것들은 너무 방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을 게 실제 저희가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학생들이 한국에서는 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정도 성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이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저희 우리 서울 총괄 팀장님이 그 케이스들을 지금 핸들링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첫 번째 이 과목이랑 이거랑 좀 연관이 좀 돼요. 전공 선택인데 이 전공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대학 갈 그 당시에 자녀들 나이 기껏해야 18살, 19살 만으로는 뭐 19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당시에는 내가 뭐 호주 영주권이 어떻고 이민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요. 근데 정작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점 뭐 22살 뭐 만으로 쳤을 때요 이쯤 되면 취업을 고민하잖아요. 뭐 내가 석박사 과정까지 계속 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염두에 두게 돼요. 근데 그 취업을 염두에 둘 때가 되면 내 전공에 따라서 호주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취업의 전제적으로 비자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계속 학생 비자가 연장이 돼요. 얼마든지 공부하는 동안은. 근데 공부가 끝나는 순간 내 비자도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될 비자는 취업 비자나 호주가 이제 점수제 이민 제도도 있는데 어쨌든 호주에 계속 있으려면 합법적인 비자, 일을 하려면 합법적인 그 노동 허가권이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우리 알바를 뽑지 않는 이상은 영주권자로 말하거든요. 근데 영주권은 전적으로 학점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명문 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전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에이타라는 걸 말씀드리면요. 이 에이타의 공식 약자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랭크예요. 랭크. 마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수가 아니에요. 이 에이타라는 거는요. 마크입니다. 호주의 모든 평가 시스템은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요. 줄 세우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분반이 없습니다. 1학년 2반이나 1학년 4반은 같아요. 근데 3학년 정도 넘어가면요. 1학년 1반하고 1학년 3반하고 1학년 5반은 다릅니다. 성적이. 그렇게 나눠요. 왜?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대로 부족한 아이들은 부족한 아이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저런 랭크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면 글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운드를 거쳐서 최종 어떤 특정 대학, 특정 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 라운드도 참 재밌습니다. 그 한국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 수능 제도에서 내가 점수를 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80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80점 학생이
1지망으로 A 대학 B 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82점 받은 학생이 1지망, 2지망으로 A 대학 B 학과를 지원했어요. 그 대학의 커트라인이 80점으로 되면 1지망은 되겠죠. 근데 2지망은 알 수 없죠. 점수는 더 나왔는데 1지망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했냐에 따라서 2지망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를 싸매고 잘 해야 되겠죠. 1지망이 뭘 할 건지 2지망이 뭘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아주 제가 심플하게 설명하면요. 아까 한 줄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자, 한 줄로 세운 제일 앞에 애가 가고 싶은 거 정하고 그 다음한테 기회 주고 그 다음한테 기회 주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학생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대학의 특정 과를 3지망, 4지망에 적었다라고 해도 나보다 점수 조금 낮은 아이가 3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거를 그 아이는 1지망에 적었다고 해도 걔가 되고 내가 떨어지는 현상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페어한 거죠. 점수 높은 아이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페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간단히 이걸 끊임없이 라운드 실질적으로는 한 5번, 6번 돌립니다. 라운드를요. 계속 이렇게 돌려서 최종적으로 입학허가 지금 마지막이 3월 5일도 있습니다. 올해 거의 마지막은 3월 5일. 지금 2월에 대학이 막 시작하는데도 심지어는 시작한 다음에도 그 한 2주까지는 rate enrollment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라운드를 돌려서 점수는 높은데 아직도 입학허가를 못 받은 케이스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호주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뭐 에이타를 통해서 가는 방법, 패스웨이를 통해서 가는 방법, 그다음에 뭐 검정고시로도 갑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나으실 거예요. 자, 1번이 가장 뭐 선호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고3을 졸업하고요. 그냥 호주 대학 1학년. 근데 호주는 대부분 국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주 대학의 기본 커리큘럼은 3년입니다. 공대는 좀 4년이 많아요. 그리고 뭐 건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의료 관련 분야는 좀 길죠, 학업이.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뭐 상경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다 3년이 정식 학위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고2, 고3 과정이 약간 우리로 치면 뭐 대학에서 우리 왜 1학년 때 교양 뭐 영어, 교양, 수학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호주는 1학년 1학기부터 바로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학년이 맞는데 다른 뭐 저기 아시아권 특히 뭐 한국에서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원래 원칙은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고등학교 제도하고 다른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2번을 가거나 뭐 3번을 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2번 방법을 보통 이제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서울 시내 몇 군데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성적이 조금 부족해요. 재수를 할지 유학을 갈지 고민하다가 선택하게 되는 방법이 2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2번은 비슷하게요. 여기서 말하는 고는 한국 고등학교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호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해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에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보통은 초등학교 때 가는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호주 아이들하고 똑같은 수능, 호주 대입 수능 시험을 봐도 뭐 그렇게 불리할 거 없어요. 그 제도에 이제 적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3을 마치고 2번 방법을 많이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3 때 갔어요. 그러면 불과 이 아이는 3년을 공부하고 호주 수능 제도를, 호주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건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요. 중국 아이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한국에 중3 때 왔어요. 그래서 어학당에서 6개월 한국말 배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실에 바로 투입됐어요. 3년 후에 수능을 봐라? 그건 너무 엄폐한 거죠. 그 아이한테. 그럼 그 아이가 학업 능력이 떨어지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적응의 문제, 언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꼭 그 학업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3번하고 2번하고 5번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5번 같은 경우는 한국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가는 걸로만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2를 마치고도요. 이 파운데이션을 거치고 대학 1학년을 갑니다. 2번하고 5번은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어찌 보면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3 성적이 고2 성적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괜찮은데 안 올라가면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수능을 봤으면 내야 됩니다. 이건 내기 싫어 그런 게 아니고 봤으면 내야 돼요. 나는 안 봤어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그 수능 성적이 안 좋으면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신은 좀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는 고1 올라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고2 마치고요. 자 연말에 한국에서 고2 마쳤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건데 연말에 고2를 마치고 호주 대학에 그럼 지원서를 냈어요. 그럼 한 2달 정도 평가를 하겠죠. 그럼 평가 기다릴 때까지 고3 안 가나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안 가요? 고3 가야죠. 고3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제서야 그러면 여차저차해서 입학을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주 대학이 대부분 2번이 있으니까 이제 7월쯤에 가겠죠. 그럼 나는 고3 상반기는 실컷 하고 또 7월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한 거 그냥 연말까지 하자 하고 그냥 그 다음 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호주에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하나 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공에 따라서 졸업 이후에 취업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국 학생이 한국 왔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미션이 없어요. 그럼 기업이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거죠. 비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뽑으라고요? 못 뽑잖아요. 못 뽑으니까 반드시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미드 롱텀이냐? 이걸 이제 MLT SSL이라고 하는데 그 MLT SSL에는 한 640여 개 직종 중에 한 190여 개 직종이 정해져 있어요. 가능하면 여기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길을 더 훨씬 더 넓혀줄 수 있는 아주 핵심 요소가 이렇게 될 거예요.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은 호주에 있고 부모님은 한국에 있고 그 초등학생 조교학이야 부모님이 같이 가지만 보통 뭐 중학교 이상쯤 되면 부모님이 같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호주에서도 상담을 하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가는데 2번이 된다는 거죠. 5번이 안 되고요. 고3은 고3대로 다 하고 그리고 다시 파운데이션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좀 아쉽죠. 차라리 그 비용이면 대학교 1학년 학비랑 맞먹는 정도인데 그럼 어떤 분은 보통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 있거든요. 공립학교는 주마다 조금 다른데 유학생이니까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호주 학생들이야 돈 안 내지만 유학생은 돈 내야 되니까 대략 한국 돈으로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해요. 1년 공립학교가 학비가. 근데 아까 그 파운데이션은 대략 한 2천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럼 파운데이션이 비싸지 않냐? 그건 정말 부모님이 모르시는 거죠. 고3은 과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요. 이제 교민분들이 조금 호주 평균보다는 좀 많이 해요. 교민분들이 자녀를 대학 안 보내지는 않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아까 절반 대학 안 간다 그랬지만요. 교민분들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교민분들이 이렇게 쭉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연애 15,000불, 고3일 때 15,000불 정도니까 한국도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는 과학 외비로 쓰는 것 같아요. 고2 때도 뭐 보통 뭐 고고 비슷하게 이렇게 좀 쓰고요. 그럼 근데 보세요. 과외는 우리처럼 본고 차고 와서 쉬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또 스스로 대중교통 타고 와서 정말 그 시간도 이렇게 많이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불확실한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비용도 결코 고3이 더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의 길을 좀 주는 것도 아이한테 좀 훨씬 더 나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호주학이 또 좋은 점은 첫해 1년만 부모님이 생활비 서포트 해주면요. 2학년 때부터는 호주에 평범한 아이들 정도면요. 무슨 의대나 몇 개 이런 정말 뭐 반문몇 시간 말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는요. 대부분 주말에 그냥 하루 반나절만 알아가면 자기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이 됩니다. 미국은 그걸 원천적으로 뭐 근로장학생 같은 것만 하잖아요. 유학생이 일을 못하니까. 근데 호주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건비는 미국의 1.5배거든요. 일반적인 인건비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는 스스로 되니까 전체 학업 기간을 따졌을 때 그리고 호주는 또 국립대학이 3년도 많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따졌을 때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과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실제 비용 가만히 계산 한번 해보세요. 호주 대학은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뭐 1년 학비가 2,500만 원에서 뭐 3천만 원이 좀 넘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 대학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배 이상 비싸네? 아닙니다. 가만히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국 대학 4년 다 다니는 동안 연수 한 번도 안 갑니까? 연수 한 번 간다니까요. 그럼 연수 비용 뭐 넣어야죠. 그죠? 그리고 얘들이 대학생이 알바해서 생활비 다 법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 집에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엄마 아빠 주문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집이 아닌 곳에서 하숙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